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민호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여전히 그를 삼키려 했고 가슴 속에 쌓인 원망은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 돈 1천만 달러를 훔쳐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고 민호의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다. 민호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직행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무자비하게 파헤쳤다. 그는 22살에 집을 나왔다. 그날 어머니의 비명과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그런 놈이라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족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린 열쇠였다. 민호는 미국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스스로를 재건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자 모든 게 무너졌다. 할아버지는 유일하게 그를 이해했던 사람.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야 라고 속삭이던 그분. 이제 그분의 장례식에서 민호는 복수를 선택했다. 아니, 생존을 위한 도둑질이었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고즈넉한 산자락에 자리한 전통 사당이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민호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 아버지. 김태준 여전히 단단한 어깨와 엄격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 남자. 어머니. 이수연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채 손수건을 쥐고 흐느끼는 모습. 그리고 동생. 지은이 제25살이 된 그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조문객을 안내했다. 민호의 가족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빈 공간이 있었다. 그의 공간. 민호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향불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제단 위 할아버지의 영정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는 듯했다. 민호야. 돌아와라. 그 영정의 눈빛이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 방문은 용서가 아니라 훔침이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르면 그 돈은 가족의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었다. 1천만 달러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해외 투자로 불린 어마어마한 액수. 민호는 그 돈으로 새 삶을 살 작정이었다. 미국에서 만난 연인. 제이크와 함께. 제이크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가서 마무리 지어. 네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지만 자유란 무엇일까? 민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장례식 첫째 날. 민호는 조문객으로 위장의 동생 지은과 마주쳤다. 오빠. 정말 왔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도 나 때문에 고통받았지.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민호를 따랐고 그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던 동생이었다. 하지만 부모의 압박에 그녀도 침묵했다. 할아버지가 오빠를 기다리셨어. 지은이 속삭였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다린다고. 그 말은 독이 되었다. 그는 지은의 손을 뿌리치고 장례식장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곳에서 금고의 위치를 떠올렸다. 할아버지의 서재. 벽난로 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숨바꼭질하던 그 방. 밤이 깊어지자 민호는 몰래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 책장과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그는 벽난로로 다가갔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게 끝이야. 이 돈으로 모든 걸 잊을 수 있어. 돌을 밀자. 작은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금속 상자가 있었다. 민호는 상자를 열었다. 현금 다발이 빛났다. 하지만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 어머니의 목소리. 민호는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너. 왜 여기 있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상자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엄마.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우리가. 미안해. 내가 떠난 후. 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후회.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시면서. 그는 상자를 쥐고 문으로 향했다. 수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유증을 남기셨어. 그 돈은 내 거야. 민호의 세상이 무너졌다. 유증. 그럼 훔침이 아니라 그의 몫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장례식장 근처 여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어린 시절이 스치고 지나갔다. 서울의 좁은 골목에서 자란 그는 항상 할아버지의 무릎에 기대어 이야기를 들었다. 민호야. 세상은 넓어. 내 마음대로 살아. 할아버지는 그의 첫사랑을 알았을 때도 사랑은 아름다워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부모는 달랐다. 아버지는 사업가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 이웃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민호가 고등학교 때 학교 친구와의 키스가 소문나자 그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다. 집에서 나가. 아버지의 외침이 민호의 청춘을 찢어발겼다. 미국으로 간 후 민호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대학을 다녔다. 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제이크를 만났다. 제이크는 밝고 자유로운 미국인. 민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너는 충분해. 민호. 그들의 사랑은 민호에게 첫 번째 구원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부고가 도착하자
제이크가 말했다. 가봐. 마무리 지어야 앞으로 갈 수 있어. 민호는 그 말을 따라왔다. 이제 유증의 진실이 그의 계획을 산산조각 냈다. 돈을 훔치려던 그는 이제 가족과 마주해야 했다. 둘째 날 장례식. 민호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아버지가 그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민호는 제단 앞에 서서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를 보러 왔어요. 지은이 옆에서 속삭였다. 아빠. 오빠가. 유증 받을 거예요. 태준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무슨?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그 돈을 내가 그런 놈이 왜? 단어가 날아들었다.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버텼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선택이에요. 장례식 후 가족 회의가 열렸다. 서재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다. 김민호에게 전체 재산을 유증한다. 그는 우리 가족의 빛이다. 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 왜 저놈한테? 수연이 울었다. 태준 씨. 우리 잘못이야. 민호를 버린 대가야. 민호는 조용히 서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밀려왔다.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 그리워요. 그의 고백이 방 안을 채웠다. 그날부터 민호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제이크에게 전화했다. 돈은 내 거였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이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내 마음 따라. 용서든 떠남이든. 민호는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길.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다. 인생은 시간의 강이야. 흘러가지만 다시 만나.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시간은 그를 변화시켰다. 22살에 상처받은 소년에서 32살의 성숙한 남자로. 셋째 날 장례식이 절정에 달했다. 산소에서 할아버지의 묘를 치르는 의식 중 민호는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는 흙을 뿌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당신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 하지만 그 선물은 저주처럼 느껴졌다. 돈 때문에 가족이 다시 모였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태주는 여전히 그를 외면했고,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오려 애썼다. 지은만이 그의 곁을 지켰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의 물음에 민호는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해볼게. 의식 후 민호는 집으로 돌아갔다. 할아버지의 옛집. 서울 근교의 한옥. 그곳은 여전히 따뜻한 기온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방을 돌아다니며 추억을 더듬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민호가 10살 때. 모두가 웃던 그 사진. 그의 미소가 가장 밝았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먼지가 쌓여 흐려져 있었다. 민호는 사진을 닦아내다 울컥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는 방 안을 서성였다. 금고의 돈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 그 돈은 자유의 열쇠지만 동시에 사슬이었다. 그날 저녁 태준이 민호를 불렀다. 거실에서 두 남자는 마주 앉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민호야. 태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웠다. 아버지가 왜 너한테 그랬는지 알아.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모르겠어요. 아마 저를 믿으셨으니까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사업 때문에 바빴어.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 했었지. 내가 그럴 때 나는 두려웠어. 이웃의 시선, 사업 파트너들의 말.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의 가슴이 저렸다. 아버지. 저도 두려웠어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버림받았어요. 대화는 길어졌다. 태주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제가 동생을 버린 이야기를. 할아버지는 그걸 보고 용서를 선택하셨어. 그래서 너한테 그 돈을 준 거야. 우리 대신.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가족의 비밀은 더 깊었다. 그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아버지. 용서할게요. 하지만 시간 좀 주세요. 그 순간 민호의 마음에 봄바람이 불었다. 변화의 시작.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먼 친척들이 모여 유언장을 두고 소란을 피웠다. 민호가 동성애자 놈이 왜 돈을 다 가져가? 비아냥거림이 장례식장을 채웠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지은이 그를 감쌌다. 오빠. 무시해. 할아버지의 선택이야. 하지만 상처는 컸다. 그는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미국에서 배운 것짝이 수용이 흔들렸다. 나는 여전히 약해. 제이크의 메시지가 왔다.
강해져. 네가 가족을 바꿀 수 있어. 민호는 결심했다. 돈을 나누자. 변호사에게 연락해. 재산을 가족 전체에 분배하겠다고. 태준이 반대했다. 아버지의 유언이야. 하지만 민호는 말했다. 할아버지는 화합을 원하셨어요. 돈이 아니라 우리를. 그 결정은 가족을 흔들었다. 수연은 울며 안아주었다. 민호야. 네가 자랑스러워. 지은은 웃었다. 오빠. 고마워.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민호의 내면은 폭풍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묘 앞에 앉아 속내를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저 사랑해요. 제 삶을. 시간은 흘렀고 그는 변했다. 10년의 고통이 이제 치유의 씨앗이 되었다. 장례식 후 일주일. 민호는 서울에 머물렀다. 그는 제이크에게 돌아갈 날짜를 미뤘다. 가족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매일 저녁. 한옥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주는 과거 사업 이야기를 했고, 수연은 요리를 하며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꺼냈다. 지은은 민호의 미국 생활을 물었다. 오빠. 제이크 씨는 어때? 행복해. 민호는 미소 지었다. 응. 그는 내 비디야. 그 말에 가족의 표정이 변했다. 수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너. 그 사람과 진짜 사랑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 대화는 전환점이었다. 태준이 처음으로 물었다. 민호야. 내 삶이 어땠어? 민호는 숨을 고르고 10년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뉴욕의 추운 겨울. 홀로 울던 밤들. 상담소에서 만난 다른 LGBT 청년들의 고통. 저는 그들을 도왔어요. 제 상처로. 태준의 눈이 촉촉해졌다.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못했어. 민호는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밀려왔다. 신문에 유언장 소식이 실렸다. 동성애자 아들이 재산 독식. 헤드라인에 민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전화가 울렸다. 기자들. 친척들. 태준의 사업에 타격이 왔다. 그는 화를 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다시. 예전의 아버지가 돌아왔다. 민호의 마음이 상처받았다. 그는 짐을 챙겼다. 아버지. 제가 떠날게요. 방해가 되나 봐요. 지은이 붙잡았다. 오빠. 가지마. 우리가 싸울게. 민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서울의 가을 단풍이 물들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처럼 그의 삶도 변화를 겪고 있었다. 22살의 절망에서 32살의 희망으로 그는 제이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돌아갈까봐.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제이크가 웃었다. 네가 결정해. 난 기다릴게. 그 말에 민호는 힘을 얻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가족 회의를 제안했다. 우리 함께 싸워요. 이 소문에 태주는 망설이다 수락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날 그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가족은 사랑으로 이어진다.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미디어는 놀랐다. 태준의 사업 파트너들이 응원 메일을 보냈다.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민호의 내면은 깊어졌다. 그는 일기를 썼다. 용서는 잊음이 아니야. 받아들이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인생은 여정. 고통이 성장의 밑거름. 이제 그는 이해했다. 2달 후. 민호는 서울에 정착했다. 그는 상담소를 열었다. LGBT 청년들을 위한 공간. 제이크가 비자를 받고 왔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그들의 만남은 가족에게 충격이었다. 하지만 수연이 먼저 다가왔다. 제이크 씨. 민호를 부탁해. 저녁 식사에서 제이크는 유머러스하게 가족을 웃겼다. 태준조차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 같군.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호의 옛 친구 현우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때의 짝사랑 상대. 민호야. 너 변했어. 현우의 눈빛에 후회가 스쳤다. 그때 내가 용기 내지 못해서 미안. 민호는 흔들렸다.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제이크와의 사랑이 그를 지켰다. 현우.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내 삶은 달라. 가족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태주는 LGBT 단체에 기부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지은은 민호의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수연은 요리교실을 열어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사랑은 모두 같아요. 민호의 성장 과정은 명확했다. 처음에 복수심에서 용서로. 그는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 한 가족의 여정. 출간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고통은 연결의 다리예요.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 민호와 가족은 산책했다. 제이크의 손을 잡은 채 태준이 말했다. 민호야. 자랑스러워. 그 말은 10년의 공백을 메웠다. 봄이 오자
민호의 삶은 꽃피었다. 상담소는 번성했다. 그는 강연을 다녔다. 자기 수용은 용기의 첫걸음. 청중의 눈물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제이크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이 참석했다. 태준이 축사를 했다. 사랑은 영원하다. 하지만 시련이 다시 왔다. 태준의 건강이 나빠졌다. 암 진단. 병원 침대에서 태준이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내가 후회 없게 해줘. 민호는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 함께 이겨요. 그는 상담사의 역할을 했다. 가족을 모아 대화를 이끌었다. 치료 과정에서 민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면했다. 세미나에서 그는 울며 말했다. 버림받음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여름. 태준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 해변에서 그들은 웃었다. 이게 가족이야. 민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가을. 민호는 제이크와 아들기를 입양했다. 작은 소년. 준호. 엄마. 아빠 사랑해. 그 말에 민호는 울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겨울 다시. 5년 후. 민호는 37살. 상담소는 전국 체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상을 받았다. 인권활동가. 연설에서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태준은 회복했다. 그는 민호의 멘토가 되었다. 네가 가르쳐줬어. 용서를. 지은은 결혼했다. 민호가 축가를 불렀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 미디어 스캔들. 옛 적대자들이 다시 공격했다. 돈으로 삼명해.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진실은 시간의 증인. 지지자들이 모였다. 내면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는 명상을 시작했다. 과거를 놓아주자. 제이크가 곁에서 지켰다. 결국 그는 평화를 찾았다. 할아버지의 묘 앞에서. 감사해요. 모든 게 의미 있었어요. 10년 후. 민호는 42살. 준호는 10살. 가족은 더 커졌다. 손주들이 태어났다. 태준의 70번째 생일 파티에서 모두 모였다. 민호 덕분이야. 태준이 말했다. 민호의 책은 영화화되었다. 시사회에서 그는 울었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그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대되었다. 엘즈벨 권리. 가족의 힘.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개인적으로. 그는 제이크와 은퇴 계획을 세웠다.
함께 늙자.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아름다운 것이었다. 고통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20년 후 민호는 52살. 할아버지의 기일. 가족이 모였다. 준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야기 해줘.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분은 사랑의 교사였어. 태주는 이제 할아버지. 민호야. 내 덕에 살았어. 수연은 여전히 요리했다. 지은의 아이들이 웃었다. 민호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 별이 빛났다. 시간은 선물이야.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 그는 제이크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여정. 아름다웠어. 삶의 끝에서. 그는 알았다. 복수는 없었고, 치유만 있었다. 가족은 영원했다. 인생은 강물처럼 흘렀다. 하지만 그 강은 이제 평화로웠다. 민호의 미소가 모든 걸 말했다.